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이번 주에 그랜드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지해드린 것처럼 우리 김채율 학생이 글라스고 인터내셔널 칼리지에서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뉴로사이언스 루트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채율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글라스고 인터내셔널 칼리지에서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을 마친 후 유니버시티 오브 글라스고 뉴로사이언스 학과 2학년으로 진학 예정인 김채율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간단한 제 소개와 전공 및 학교 선택 이유, 그리고 수강 과목 및 공부 팁, 그리고 유학생활 이야기를 다뤄본 후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제 프로필을 띄워볼게요. 지금 제 모습이랑 조금 다른 사진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글라스고 대학교 뉴로사이언스학과 진학 예정인 김채율이고요.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였고요. 제가 원래 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과를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신경과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한국에서 이과로 전향해서 재수를 하는 것보다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영국으로의 유학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역량 같이 함께 키우고 싶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제 전공 선정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메디컬 히스토리로 인해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 심한 두통을 앓았고, 뇌 CT 촬영을 하면서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두통약이나 이런 거에 의존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 부정맥 진단을 받으면서 부정맥의 전조 증상으로 두통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그런 뭐 두통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이제 부정맥과 같은 순환기 질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뭐 약간 충격을 받고 그러고 나서 신경계가 다른 장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조카가 생겼는데요, 이후에 이제 조카의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알아보다가, 이게 신경과학이랑 또한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 요즘은 이제 신경과학의 다양한 필드 중에 인지 및 발달, 그리고 행동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더 탐구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글라스고 대학교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유카스를 통해 다른 대학에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종 선택을 글라스고로 한 이유는 대학의 역사와 그 깊이,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코스 모듈, 지역의 장점 등에 있습니다. 네, 우선 글라스고 대학은 1451년부터 교육을 제공한 574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속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맥밀런 등이 주요 동문이고요. 증기 기관을 개량하여 널리 보급시킨 제임스 와트 등이 교원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문적 전통과 깊이는 학교 선택에 있어서 저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요. 그리고 신경과학 과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 뭐 생물학 지식부터 심화 연구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제 학문적 성장에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대학은 잉글랜드와 다르게 4년제로 전공의 다양한 필드를 비교적 천천히 더 깊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2학년 때까지는 보통 심화로 넘어가기 전 기초를 다지게 되고, 이후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제가 가진 학문적 궁금증을 해소시키기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고의 신경과학과는 인지도도 상당히 좋아요. 전공에 대해서 뭐 친구들이나 같은 파운데이션 이제 동기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튜터분들께서 물으실 때 이제 뉴로사이언스로의 진학을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학과는 되게 조금 똑똑한 친구들, 되게 조금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전공이라고 하시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라스고의 지역적 특성인데요. 북쪽에 위치해서 보통 날씨가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날씨는 영국 전역이 보통 조금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이기 때문에 글라스고가 북쪽에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비가 훨씬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밤이 훨씬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면에서도 글라스고에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면 운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버스나 트램보다는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고 도시 슬로건이 People Make Glasgow인데요. 이는 이 도시 사람들의 다정하고 좀 친절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글라스고 안에는 대학교가 많아서 학생 도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젊고 밝은 도시의 모습이고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들 모두를 존중하는 분위기임을 제가 직접 몸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공원들, 그리고 다양한 전시회와 축제, 글라스고 대학의 넓은 도서관과 학습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 등이 제가 글라스고에 계속 머물게끔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브웨이. 이게 네, 사진들인데요. 뭐, 지금 나온 건물은, 제임스 맥군 이제 빌딩이라고 해서, 뭐, 도서관 겸, 그리고 안에서 뭐,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하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 하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글라스고 북쪽이지만, 네.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이건 이제 전시회 제가 갔던 사진이고요. 네. 이건 이제 스코틀랜드 상징 동물이에요. 이제 뭐 하일랜드 파크나 이런 좀 공원 같은 곳 가면은 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티비티 관련한 건데요. 이제 공원에서 볼링 비슷하게 이렇게 공을 굴려서 뭐 점수 내기를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저도 무료로 이용을 해서 경험해 봤고요.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되게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수강 과목과 공부 팁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기준으로 총 8과목이고요. Biology, Chemistry, Biochemistry, Mathematics, 그 다음에 Extended Project, Science and Society, Laboratory Skills and Scientific Writ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가 있습니다. 자, 우선 메인 서브젝트들은 중간고사의 40%, 기말고사의 60%로 성적을 산출하게 되고요. 그중에 케미스트리랑 매스매틱스는 중간과 기말 모두 2그잼 타입이고 바이올로지랑 바이오케미스트리의 경우는 중간고사는 2그잼, 기말고사는 에세이 타입으로 대체하여 과제 형식으로 성적을 내게 됩니다. 자, 메인 서브젝트들 먼저 설명을 하자면,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는 모두 사이언스 베이스 전공하시는 분들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때 기초를 정말 잘 잡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바이올로지는 단어가 낯설어서 공부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바이올로지 관련한 영단어들 미리 조금 숙지하고 오시면 수업 내용 이해에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따로 자습하고 복습하실 때 시간 단축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같이 누적돼서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고사 때 점수가 조금 부진했다면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하면서 함께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오 케미스트리인데요. 제가 문과였는데도 알았던 만큼 되게 악명이 높죠. 조금 어렵다고. 근데 파운데이션 과정에서는 아주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기초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진짜 괜찮고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아까 바이올로지랑 마찬가지로 에세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만 유지를 하시면 기말고사는 60%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서 기말 에세이를 통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팁으로는 학교 PPT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잘 참고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가끔 학교 PPT에 오류가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음, 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집에 와서 공부하실 때 그림을 참고하셔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에세이의 경우에 바이올로지랑 바이오 케미스트리 모두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학교에서 직접 내주시고요. 그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에세이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도 정말 많이 주시고 1대1로 코칭도 해주시기 때문에 제출 기한과 상관없이 피드백 받는 기간에 에세이를 모두 완성을 한다면 전체 에세이의 흐름과 내용, 그리고 수준 등을 모두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과제는 빠르게 완성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수용한다면 무리 없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스매틱스인데요. 수학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범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인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특히 이과이셨던 분들은 무리 없이 A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영국 수학 시험은 답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풀이 과정을 모두 작성하셔야 온전히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시험 보기 전에 풀이 과정을 시간 내에 모두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학 시간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는 약간 수포자였는데, 영국에 가니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짝 소심한 편이라, 이제 처음에 친구 사귀는 거에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요. 수학 시간에 이제 좀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먼저 저에게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고 다가와주고,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에 약간의 멘토멘티 형식의 뭔가 시간을 가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조금 내향적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수학 시간에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친구들이랑 다양하게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컨더리 서브젝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익스텐디 프로젝트는 줄여서 보통 EP라고 부르고요. EP는 자신의 전공에 맞는 탐구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다양한 리서치 활동을 가지고 마지막에 파이널 리튼 프로젝트들을 완성해내는 프로젝트형 에세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리서치하는 방법, 에세이 작성 요령, 사이테이션 및 레퍼런스 리스트 작성 방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원하는 과제 작성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중간에 본인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차적으로 점수를 받게 되고요. 이후에 기말 때 리튼 프로젝트를 이제 제출하며 최종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과목은 글라스고뿐만 아니라 타 학교 지원 시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맨체스터의 경우인데요. EP 과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유카스와 홈페이지에 적어두었어요. 타 학교 지원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EP에서 좀 좋은 성적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 실제 프로젝트 주제가 Investigating Optimal Treatment for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하면서 조금 이제 길죠. 근데 여기서 제목이 긴 거는 이제 길 수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가 부정맥의 한 종류로서 저게 한 단어입니다. 물론 저 단어가 PSVT라는 약자가 있기는 하지만 제목이나 소제목, 인텍스트 사이테이션 등을 할 때에는 저 단어 그대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음, 팁을 드리자면 주제를 선정하실 때 키텀이 조금 짧은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렇게 단어가 길어지게 되면 자료 조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 단어 수 맞출 때 에세이 분량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어 수 맞출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케이팝의 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리서치하기 어려운 주제 하지 마시고 흥미롭고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Science and Society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에세이 작성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주어진 주제를 팀원과 함께 간단한 글과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세이는 개인 과제로 마찬가지로 주어진 주제가 있고요. EP의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더 짧은 에세이를 적어 제출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보통 환경 문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어서 수업을 하고 큰 어려움 없이 과제를 제때에 맞춰서 제출만 하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aboratory Skills and Scientific Writing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은 매주 한 번씩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본교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험실 장비 그리고 실험 주제가 되게 다양하고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위한 로그북이라는 것을 미리 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결과값을 관찰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음. 경우에 실험 교구 등에 친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로그북을 통해 예습을 조금 하고 가시면 좋고, 만일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실험실에 계시는 조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도움을 얼른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간 내에 실험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결과값을 알지 못하고 실험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실험을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내향적인 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근데, 어, 이거를 완전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실험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표정으로 살짝 두리번 두리번 되니까 조교분들께서 먼저 오셔서, 아, 저 친구는 조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먼저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실험 전에 오늘의 실험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하시고 그게 마치신 후에 저희가 실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항상 그 설명하신 직후에 저에게 먼저 바로 곧바로 찾아와 주시는 튜터 분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도 실험이 너무 어렵고 조금 질문하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으시면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는 표정으로 조금 두리번 두리번 되시면 분명히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언급을 했듯이 실험은 시간 내에 완성하여 결과값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나중에 랩 리포트 그리고 리플렉티브 로그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Reflective Logbook은 여러 실험 중 네 가지를 골라서 어떤 실험을 어떻게 했고, 어떤 면이 어려웠고, 어떻게 실험을 완수했는지 등에 대해 본인만의 느낀 점을 적는 그런 과제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많이 빠지시게 되면 이 과제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시간 꼭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인데요. 이 과목은 IELTS 점수가 요구 조건보다 미달이거나 조건 충족 시에도 IELTS 점수가 본교 입학일 기준으로 2년이 넘었을 시에 듣게 되는 과목입니다. 저의 경우 조건은 충족을 했으나 간소한 차이로 2년이 넘어서 이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약자로 EAP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IELTS 형식의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팁은 1학기 시험에서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2학기 수업에서 그 수업 자체가 면제가 됩니다. 2학기는 다른 과목들 모두 점수 산정 시에 비율도 높고 해야 할 과제량이 많으니 꼭 1학기 때 통과해서 2학기 때는 수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IELTS보다는 조금 더 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관련한 이제 몇 가지 썰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통해 여러분께 기숙사 관련 조언을 조금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글라스고 이전에 노팅엄에서 거주했었는데요. 이후 노팅엄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노팅엄의 한 기숙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조차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될 줄 알고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글라스고에 왔는데요. 이후 채권 추심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비 미납으로 인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연락이었고요. 저는 이제 몇 달간 제 나름대로의 뭔가 변호를 했지만 결국 기숙사비를 완납하고 기숙사에서 채권 출심 업체에 의뢰한 비용까지 부담을 딱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는 꼭 학교가 정해지면 기숙사를 잡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사인을 하신 후에 거주 지역을 옮기게 되신다면 필히 기숙사 측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현재 글라스고에서 거주하는 기숙사는 스튜디오 타입으로 혼자 화장실과 주방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숙사 개인 방 안에는 세탁기가 없고 기숙사 건물 내에 있는 공용 세탁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기숙사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는 개인 세탁기까지 방 안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비가 자주 오는 영국 날씨를 고려해서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도 기숙사를 알아보실 때 여러 사이트를 보면서 가격과 옵션 등을 꼼꼼히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식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식과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글라스고의 경우에는 곳곳에 아시안 마트가 잘 되어 있으니 거기서 다양한 아시안 식재료들, 소스 등을 구입하시면 좋고 이 외에도 테스코, 세인스버리스 등을 가까운 마트 등을 이용하셔서 집에서 직접 해 드시면 한 달간 총 생활비를 한 100만 원쯤 선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 100만 원보다 더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리고 다음으로 여행인데요. 영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가까워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만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요르카에 다녀왔는데요. 친구들과 방학 동안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고 스트레스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글라스고의 경우 공항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실 때도 글라스고에서 타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가실 때도 편리하게 다녀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제 글라스고로 오실 때, 이제, 어, 만약에 국제선 공항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근처 공항에서 내린 뒤에 택시 혹은 기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택시의 경우 값이 조금 비싸고, 기차의 경우 날씨나 공사 상황 등에 따라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짐이 많아 이동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런던 외의 지역으로 결정하시는 경우에 한번 경유를 하더라도 비행기로 끝까지 오실 수 있는 지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고르실 때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문과를 하는데 이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노팅엄에서도 그 사이언스를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사이언스가 굉장히 좀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깊이 네. 들어갈수록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학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적응했는지 내가 그 뉴로사이언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 와서 좀 적응한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전공에 대한 흥미가 제가 뭔가 공부하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전공을 찾기까지 전공을 되게 여러 번 바꿔왔었고,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전공을 정말, 와, 나 이거는 진짜 꼭 공부해보고 싶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일단 그것과 상관없이 제 흥미에 맞춰서, 제 적성에 맞춰서 이렇게 딱, 아, 난 이거다. 이렇게 하는 전공을 하나 잡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겼고, 뭔가 뉴로사이언스라는 심화 과정을 음, 공부하기 전에 그 이전에 정말 말 그대로 기초 과목을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 설령 정말 운이 좋게 통과를 해서 본교에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공부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너무 힘들어질 거다라는 음, 마음을 음, 가지고, 음, 음. 정말 기초니까 열심히 이거를 다져놓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네,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